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은 무겁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또 함께 고민해 볼 만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새로운 시작, 바로 70대 여성의 이혼 이야기인데요.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고부 갈등, 그리고 남편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한 여성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세상에 이런 일이? 하고 놀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도 저런 감정 느껴봤는데 하고 깊이 공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분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고 또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꿈꾸고 계신지 지금부터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이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고부 갈등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성으로서의 정체성과 행복을 찾아가는 용기 있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억눌렸던 개인의 삶이 어떻게 빛을 발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스토리가 그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가볼까요? 두 딸을 두신 70대 여성분이신데요. 결혼 후에 삶이 순탄치 않으셨다고 합니다. 결혼하자마자 아들을 못 낳았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의 구박이 시작되었다고 해요. 요즘 시대에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딸이 얼마나 귀하고 예쁜 존재인데요. 하지만 그 시절에는 아들을 낳지 못하면 죄인처럼 취급받는 경우가 많았으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을까요? 그 압박감과 서러움은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을 것 같습니다. 며느리로서 시집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었을 텐데 가장 기본적인 생물학적 기능인 출산에 대한 비난까지 받으셨다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남편분은 7 누나의 막내로 귀하게 자랐다고 하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시어머니와 함께 주무셨다고 합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새로 결혼한 아내를 두고 말이죠. 신혼 때부터 아내가 아닌 시어머니와 잠자리를 함께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주인공 여성분은 얼마나 큰 소외감과 모멸감을 느끼셨을까요? 이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선 인격 모독에 가까운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남편분이 한 달에 단 한 번만 여성분과 함께 주무셨다는 겁니다. 신혼인데도 이런 대우를 받으셨으니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셨을까요? 한 달에 단 한 번이라는 그 빈도는 물리적인 관계의 부재를 넘어 정신적인 교류와 감정적인 유대감마저 결핍되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정말 남편 없는 시집살이나 다름없었을 것 같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의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아내로서의 존재 가치가 철저히 무시당했던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수십 년간 이어져 왔다는 사실은 듣는 이로 하여금 깊은 탄식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남편분이 7년 동안이나 집을 나가 버리셨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죠. 결혼 생활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마저 저버린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옆 동네에 아들 둘 낳은 과부가 있으니 그 과부와 함께 살며 아들을 낳아오라고 남편분을 내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아닌가요? 실제 상황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인데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을 겁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것도 모자라 시어머니가 다른 여자와 살라고 종용했다니 그 배신감과 모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들을 못 낳았다는 이유로 구박받았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이고 자신은 과연 이 집안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깊은 회의감에 빠지셨을 겁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지 상상조차 어렵네요.
홀로 남겨져 두 딸을 키우면서 겪었을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상 이혼을 선택하기도 쉽지 않았을 터이니 모든 고통을 혼자 감내하며 묵묵히 버텨내셨을 겁니다. 시어머니의 이기적인 결정과 남편의 무책임한 도피로 인해 한 여성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7년 후에 남편분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긴 하셨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전히 어머니와 함께 주무셨고 여성분은 거의 남편 없는 시집살이를 하는 것과 같았다고 하네요. 물리적으로 한 지붕 아래 살긴 했지만 배우자로서의 기능은 전혀 하지 못했던 거죠. 이는 명백한 별거 상태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로서 최소한의 존중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어머니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남편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봐야 했다는 사실은 주인공 여성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로 남았을 겁니다. 이처럼 아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자신의 어머니에게만 집중하는 남편의 태도는 결혼 생활의 본질을 송두리째 훼손하는 행위였습니다. 이게 결혼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로서의 존중도 사랑도 이해도 없이 그저 껍데기만 남아있는 관계를 수십 년간 이어오신 겁니다.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과 함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마도 두 딸을 위해서 혹은 그 시절의 사회적 시선 때문에 이혼이라는 선택을 쉽게 내릴 수 없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한 여성의 가장 소중한 젊은 시절과 중년의 시기가 고스란히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흘러가 버린 것이죠. 정말 기구한 사연이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여성분이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시고 이혼을 요구하셨답니다. 자신의 인생에 더 이상 이러한 불행을 끌어안고 살 수 없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결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분은 이혼 요구를 피하기 위해 집을 나와 누나네 집을 돌아가며 살았다고 해요.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에서 얼마나 답답하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조차 없는 비겁한 행동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의 삶이 남편의 무책임함으로 얼룩져 있었는데 마지막까지도 이런 식으로 회피하려 하다니 여성분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성분도 결국 집을 나와 한동안 따로 사셨다고 합니다. 더 이상 함께 살 의미를 찾지 못했기에 내린 결단이었을 겁니다. 오랜 시간 억눌렸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이었겠죠. 딸의 결혼식이 있어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혼을 요구하셨지만 남편분은 역시나 이를 거절하고 시어머니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하네요.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의 상황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고 평생 자신을 옥죄었던 어머니의 품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혼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아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남편분은 아직도 구순의 어머니와 함께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70대 남성분이 아직도 어머니와 함께 사시면서 아내와의 관계는 철저히 외면하고 계신다니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비정상적인 의존과 아내에 대한 무관심이 한 가정의 비극을 만들고 말았네요. 여성분은 이제는 이혼을 하고 이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편안한 삶을 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지치고 힘드셨으면 70대라는 나이에 이혼을 결심하셨을까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행복을 찾아 나서는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인생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살아가려는 그 의지는 정말 값지고 아름답습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웹 검색 결과를 통해 얻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요즘은 황혼 이혼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60세 이상 부부, 특히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한 부부의 이혼이 늘고 있다는 거죠. 과거와 달리 노년층도 자신의 행복을 중시하고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많이 긍정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이혼은 부끄러운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나의 행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자녀 양육 책임에서 벗어나 남은 인생을 즐겁게 보내려는 경향도 크다고 해요. 자녀들이 독립한 후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는 욕구가 반영된 것이죠. 우리 주인공 여성분도 바로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시겠죠. 젊은 시절 감내해야 했던 수많은 희생과 고통을 뒤로하고 이제는 오롯이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할 권리가 충분히 있으십니다. 둘째, 70대 여성의 이혼 사유를 보면 남편의 부당한 대우, 폭력, 폭언 등 장기간의 별거, 성격 차이, 경제적 갈등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주인공 여성분의 경우 남편의 부당한 대우와 사실상의 장기간 별거가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부당한 대우를 넘어선 정신적 학대와 방치에 가까웠다고 생각됩니다. 시어머니의 아들 출산 강요, 남편의 한 달에 한 번 관계, 7년간의 가출과 다른 여성과의 삶 종용, 그리고 이후에도 어머니와만 잠자리를 같이 하며 아내를 철저히 외면한 행위들은 모두 배우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리고 아내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부당한 대우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명백히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분께서 겪으셨을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셋째, 고부 갈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시어머니의 학대, 모욕적인 언사, 폭언 등이 인정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심지어 이를 방관한 남편에게도 책임이 물어질 수 있습니다. 주인공 여성분의 경우 시어머니의 아들 출산 강요와 다른 여자와 살라고 종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부당 대우이자 정신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잔소리나 간섭 수준이 아니라 한 여성의 삶 자체를 파괴하려는 시도였던 셈입니다. 남편분 역시 이러한 상황을 방관하고 오히려 시어머니의 뜻에 따랐으니 이혼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겠죠. 오히려 아내를 보호하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중재했어야 할 남편이 오히려 시어머니의 뜻에 따라 아내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고부 갈등을 넘어 정신적 학대에 의한 혼인 파탄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녹음 파일, 문자 기록, 진술서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수십 년 전의 일이라 직접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주변 지인들의 증언이나 과거 기록 등을 통해 충분히 입증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 이혼 소송 시 재산 분할 청구권도 중요합니다.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되는데 가사 노동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성분이 수십 년간 가정을 지켜오신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비록 남편이 가출하고 부부 관계가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도 두 딸을 양육하고 가정을 돌본 가사 노동은 그 어떤 경제 활동 못지않게 중요한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사 노동의 가치를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 법원 판례는 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여성분께서는 이혼 후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이 재산 분할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게다가 고부 갈등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하니 이 부분도 꼭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가 여성의 결혼 생활에 심대한 고통을 주었음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처럼 이혼 소송은 단순히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넘어 지난 세월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70대 여성의 경우 이혼 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에 신중해야 하고 자녀와의 관계나 사회적 관계 등도 고려해야 하며 이혼 후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의 이혼과 달리 황혼 이혼은 노년의 삶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은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금액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자신의 결정을 이해시키고 지지를 얻는 과정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 역시 중요합니다. 이혼 후 고립되지 않고 활발한 사회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이혼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디에서 살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있다면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복잡한 법적 절차와 감정적인 문제들을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법률적 조언뿐만 아니라 이혼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여성분께서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 70대 여성분의 가슴 아픈 사연과 함께 황혼 이혼에 대한 법률 정보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마음 한켠이 먹먹해지는 이야기였는데요. 무엇보다 이 여성분이 이제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행복한 남은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비록 늦은 나이지만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내신 이분에게 따뜻한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모두도 자신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행복을 찾아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익숙한 불행보다 낯선 행복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여성분의 사연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처럼 70대의 나이에도 새로운 삶을 꿈꾸고 도전하는 이분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혹시 해결되지 않은 채 마음속에 남아있는 숙제들이 있다면 이 여성분의 용기를 본받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